1600만 제곱킬로미터의 사막, 5억 1400만 제곱킬로미터의 지구, 그리고 지구의 절반을 덮는 어둠. 이 모두가 캡코를 위한 도전의 무대입니다. 눈부신 지구를 만드는 거대한 에너지, 캡코가 만들어갑니다. 캡코는 이 땅에 희망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캡코의 시작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었습니다. 1898년 최초의 전기회사 한성전기회사 설립과 함께 이 땅을 밝혀나간 작은 불빛. 그 빛은 모두의 땀과 눈물 속 대한민국 근대화의 뜨거운 심장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전력설비 건설과 기술 자립. 캡코의 꿈이 현실로 바뀌어갈수록 대한민국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현재 6개 발전회사와 4개 그룹사로 이루어진 캡코는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전력회사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캡코는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며 더 큰 희망을 전하는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캡코의 빛은 세계로 향합니다. 넓은 세계를 향한 도전. 캡코는 1995년 필리핀 말라야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해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필리핀 IPP 시장의 12%를 점유하고 있는 필리핀 내 최대 에너지 기업, 노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서 화력발전 사업을 수행 중인 중동 발전 시장의 강자, 중국 최대의 해외 풍력 발전 사업자, 멕시코 발전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을 극복한 중남미 에너지 산업의 신예. 이 모두가 세계 속 캡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2009년) 원전 강국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이루어낸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 수주. 캡코는 세계가 인정한 기술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한국형 원전 4기를 순차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며 세계 곳곳에 제2, 제3의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캡코는 현재 10개 국가에서 총 21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희망의 빛을 전하며 글로벌 기업의 위상과 브랜드 파워를 높여가는 캡코의 거침없는 도전이 계속됩니다. 캡코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니다. 기후변화와 녹색 성장 시대의 도래, 국내 전력시장의 성장 둔화, 신국 시장의 급성장과 같은 에너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캡코는 글로벌 탑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캡코는 전력기술 분야의 종합연구시설인 전력연구원, 전력기술 종합실증시험장인 고창 전력시험센터 등의 R&D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캡코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 조성, 제주부터 진도까지 이어지는 HVDC 해상선로 건설, 꿈의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지열, CCS와 같은 청정에너지 기술, 에너지 저장 장치, 마이크로 그리드로 대표되는 고효율 에너지 기술, 해수 담수화, 스마트 플랜트 등 발전 고부가 기술 개발을 차세대 전력과제로 선정하여 기술 선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캡코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종합교육시설인 인재개발원, 에너지 분야의 차세대 주역을 조기 육성하는 수도전기공고, 세계 최초의 국제원자력대학원 킹스 등 종합적인 교육 인프라를 통해
차세대 에너지 리더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캡코는 해외 사업 확대와 신사업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 양성 교육과 글로벌 어학 역량 강화 교육을 실행하고 우수 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을 병행함으로써 미래 핵심 인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주도할 것입니다. 캡코는 글로벌 탑 에너지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와 도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캡코는 국내 사업 리더십 강화, 글로벌 사업 영역 확장, 사업 구조 고부가 가치화, 신성장 동력 비즈니스화 등 핵심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캡코는 항상 더 큰 무대를 꿈꾸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 세계를 향한 도전, 새로운 미래의 준비. 캡코는 더 푸른 지구, 인류가 더불어 행복한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캡코. 네, 그럼 이번 채용 설명회를 진행해 주실 한국전력공사 최종호 차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소개받은 한국전력공사 채용팀에 근무하는 최종호 차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전력 채용 설명회인데 한국전력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캡코로 계속 나오죠. 캡코 모두들 아시죠? 예, 한전의 영문 코리안 일렉트릭 파워 코퍼레이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사 소개가 동영상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다들 다 이제 내용은 다 아실 것 같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채용 제도하고 뭐 Q&A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력사업 개요, 회사 소개, 인재상, 채용제도 순으로 진행을 하고요. 먼저 전력산업 개요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전력사업 이제 모회사인데, 발전소에서 이제 우리 자회사가 6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6개의 자회사에서 전력을 생산을 하면 전력거래소를 거쳐서 송전선로, 변전선로, 배전선로를 거쳐서 고객에 이르는 이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러한 질문들을 상당히 자주 하게 됩니다. 한전의 사업 구조, 기본적인 거를 알고 있는지. 근데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전이 아직까지 발전소를 하고 있는지, 뭐 거래까지 하고 있는지.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전력을 구입을 해서 수송을 하고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회사 소개입니다. 설립 근거로서는 한국전력공사법 특별법에 의해서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국민경제 발전을 주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요. 연역은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1898년 한성전기를 모태로 해서 시작이 됐고 2014년까지 11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기업 규모로는 매출은 54조 원, 자산은 155조 원으로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매출은 한국 삼성하고 SK에 이은 3위 수준이고요. 자산은 삼성전자에 이어서 2위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정부 지분이 51%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994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전력그룹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한국전력을 정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6개의 발전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7개 그룹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설명을 드리면 해외에 7개 지사를 가지고 있고 또 15개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어서 발전사업, 자원사업, 송배전사업,
등을 활발하게 현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 자세히 나온 대로입니다. 회사 조직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7개 본부로 본사가 이루어져 있고 전국에 260여 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여기 써 있는 260여 개의 사업소에 첫 근무를 하시게 될 텐데 대부분의 시 군 단위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무 인원은 지금 현재 19,56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본사 인력은 한 1,500명 정도고 나머지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2개 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룹사 전체 인력은 48,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전 인력이 한 2만여 명 되는 거고요. 다음 인재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재상으로서는 글로벌 넘버원 정신으로 세계 최고의 종합에너지 그룹을 달성하기 위한 불굴의 개척 정신을 가진 글로벌 캡코맨, 요거를 설명하는 슬로건으로 글로벌 파이오니아를 저희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오니아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재상을 4가지로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일에 이제 제너럴리스트인 통섭형 인재, 두 번째로 이제 기업가용 인재, 세 번째로 가치를 창조하는 가치 창조형 인재, 마지막으로 도전적 인재, 4가지를 인재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면접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이제 이러한 인재상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장에서 이제 신입사원들에게 인재상을 전부 다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성취지향적인지, 적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변화와 개선지향적인지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역량기반 지원서나 입사 지원서에도 이러한 항목들을 체크하기 위한 항목들입니다. 다 아시고 있겠지만, 다음은 채용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용 방식은 저희 회사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왼쪽 위에 이제 사직급, 대졸 수준, 고졸 수준 이제 공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이 있고 연구직, 전문직 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40급 채용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대졸 공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하반기 공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무 분야는 지원 자격이 없고 지원 내 제한이 없고요. 그 밖에 전기전자, 통신, 건축, 토목 등은 이제 관련 학과 전공을 하셨던가 그렇지 않으시면은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야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기술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지원 자격을 설명드리면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력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역도 기피 사실이 없으면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군을 다녀오지 않고 입사를 하시고 휴직을 하시고 군대를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요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제 토익 기준으로 700점 이상이면은 누구든지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0점 이상 성적을 가지고 계시면은 모두 만점 처리를 하기 때문에 990점이나 900점이나 다 똑같이 처리가 되고 있고요. 해외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외국어 성적을 면제하는 것으로 이제 올해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비전공자 지원 시 필요 자격증들인데 이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 채용계획하고 실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약 750명 그 사직급 정규직을 채용을 했고, 그 중에서 지금 상반기 채용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공채가
11월까지 진행이 돼서 200명이 채용이 될 예정이고요. 보훈 채용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졸 채용은 상반기에 완료가 됐고 165명이 올해 3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750명 중에서 약 500여 명 규모가 대졸 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나머지 165명이 이제 600여 명, 165명이 고졸 채용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책자에서 보셨겠지만 2015년도 이제 한전 채용 규모는 지금 한 100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사직급 채용이 850명 정도로 돼 있고, 그것들에 대한 이제 그 비율하고 시기 이런 것들은 2014년도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시고, 저희가 이제 일단 15년도가 되면 공고를 그때 하니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보십시오. 주요한 내용은 바뀌지 않지만 세세한 내용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공고를 꼭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아시겠지만 채용 절차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0점 이상이고 이제 해당 분야 전공을, 기술 같은 경우에 해당 분야 전공을 하시면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되는데, 1차 전형에서 서류 전형을 하게 됩니다. 서류 전형 배수는 이제 20배수에서 30배수 정도 걸러내게 되고요. 평가하는 요소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어학 점수하고 자격증 가점을 합쳐서 이제 그 배수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격증 가점에는 그 공통 가점이 있고 직군별 가점이 있습니다. 공통 가점에는 한국사, 한국어, IT, 토익 스피킹 이렇게 4가지가 적용이 되고, 기타 기술직 같은 경우는 직군별로 기사 이상의 자격증 2개까지 인정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 중에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서류 전형을 면제해드리고 전형 단계별로 가점을 드렸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우대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 지역 인재하고 본사 이전 지역 다 아시겠지만 저희 전력공사는 올해 말에 그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11월 달 이미 이전을 시작을 했고요. 12월 달이면은 이전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주나 전남에서 학교를 나오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3% 가점을 주고 있고, 그 이외에 그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에는 서류 전형 2%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점이 사실 2%, 3%가 작아 보이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점수입니다, 생각보다는. 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20배수, 30배수를 대상으로 필기 전형, 즉 적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졸 기준으로 60분, 120문항이 진행이 되고, 이 적성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직군별로 3배수에서 5배수가 걸러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비로소 면접 전형 1차 면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1차 면접은 이제 전공 면접입니다. 실무 역량 면접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전공 지식을 묻는 전공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작년까지는 PT 면접으로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PT 면접으로 하지 않고 구술 면접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실무 역량 면접 대상자들한테 인성검사도 함께 시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실무 역량 면접을 통과를 하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진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경영진 면접은 이제 인성을 주로 검증하는 면접을 의미하는데요. 2단계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2배수가 남게 됩니다. 2배수를 최종 1배수로 걸러내는 그런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경영진 면접을 통과를 하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되시게 됩니다. 자, 이제 고졸 채용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동일하고요. 이제 2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고졸 채용은 저희가 2014년도 기준으로 스펙 초월 전형이라고 해서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하신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에세이를 받아서 그 내용을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겼고요. 그리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전형을 별도로 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고교 내신 성적 100점하고 자격증 5점을 해서 그 총점으로 저희가 서류 전형을 대신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2차 필기시험, 3차 전형, 4차 전형은 대조라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전공시험을 보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채용 연계형 인턴이요. 예. 나중에 이제 정규직 전환할 때 그 절대 평가인가요? 아니면 TO를 남겨두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 평가인가요? 2014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제 두 가지로 진행이 됐는데 대졸 채용 연계형 인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100%다 입사를 시키는 것으로 진행이 됐고요. 고졸 인턴의 경우는 일부 탈락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무직 채용 직군 중에서 인문 사회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을 많이 지원하면은 저기 전공 면접에서 가면은 주로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 어려운 말씀인데 사실 인문사회라는 것이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학, 사학, 철학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 외에도 사회학이나 교육학 전 분야를 다 망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면접장에서 우리가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어보는 거는 회사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지식보다는 결국은 그 회사하고 관련 있는 이슈나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그 근무지 같은 경우에 입사 후에 근무지 배정은 어떤 기준으로 배정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250여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무지가 본인 생활연고지하고 좀 다른 곳에 배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건 개인 희망이겠죠. 개인 희망을 우선 받고 그다음에 이제 비어 있는 자리가 있으면은 그 비어 있는 자리와 개인의 희망을 매치를 시켜서 이제 그 배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 개인이 희망하는 자리는 대부분 다 이제 대도시에 있는 거고요. 빈 자리는 대부분 이제 시골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바로 이제 원하시는 곳에는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업본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혹시 캡코의 영업본부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마케팅처랑 송배전 팀이랑 이렇게 주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 분야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처음에 바로 들어가면 지사로 바로 이제 발령이 난 다음에 나중에 본사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 캡코의 영업본부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그 지원 분야에 어떤 직무를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면 영업본부라고 하면 전국에 이제 250여 개 지사가 있는데 지점지사가 있는데 그 본부를 총괄하는 데가 영업본부고요. 송변전 본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그 고압으로 송전망을 통해서 송전을 하고 또 변전소에서 변전소를 운영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송변전 쪽은 고객하고 접점에 있지 않는 거고요. 영업본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객 접점에서 전력 부과하고 또 고장이 나면 고장을 고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그 첫 발령지는 영업 본부로 가시게 될 텐데, 그러니까 서로 본부가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저희 부스가 저 안쪽에 가장 크게 돼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오늘 6시까지 운영이 되니까 오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